제가 좀 이따 나갈게요. 들어가자. 들어가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요거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관중들 보러 가면 그냥 땡기면 관중들 다 보이고, 이제 텔레를 해놓으면 얼굴만 쫙 들어가거든. 제 생각인데요. 자꾸 안 내려가지고. 가해라서. 그것도 되지. 그럼 요거를 다시 누르면은, 네, 지금 되고 있어요. 저를 기준해서 좌측 편이고, 지금 제호 시술장으로서 그러면 초가 나가죠? 제 이야기가 끝나고 아까 어떻게 했어요? 그 중간에 건강에 대해서 상담을 하시는 분이나 건강에 대해서 좀 자세한 걸 알고 싶으시거나 좌측에 보면 국제보건복지법 연구소 무료시술이라고 있으니까 그쪽으로 신청을 해주시고 지금 단상 뒤에 안내하는 우리 미스 세상 위에 신청서가 있습니다. 이 강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두 분은 제가 여기서 단상도 괜찮고 두 분은 별도로 업침이 갖고 있는 그 번호를 보여드리는 개인이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하는 기능이라기보다 거기에 하는 기능은 여러분의 건강을 최초의 상태에 건강했던 상태로 다시 돌려주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 기능이라는 것은 아직 과학이 다루는 부분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그렇게 규명이 많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걸 사용해 본 분들이나 과학을 최우선의 범주에 두지 않고 사선의 위치에 두고 건강을 생각하는 분들 중에서는 법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법이 갖고 있는 역사가 5,000년이 넘어갑니다. 그리고 중국에는 법에 관한 문헌이 보훈박물관 도서관 하나를 방이 역사별로 조문별로 나누어져 있는 그 하나가 전체가 다 법에 관련된 책으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로 법에 대한 문헌이 많은 반면에 우리나라는 아직 그 법에 대한 문헌이 제가 잡기식으로 서술한 책 문헌을 배우는 아직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건 나중에 제가 얘기하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중에 법에 대해서 언급되고 있는 내용들이 거의 다 제가 만들어낸 자료에 기인한다는 겁니다. 저 예를 들어서 법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경옥과 연옥으로 나뉘는데 경옥은 지금 현재까지는 우리나라에서 놓지 않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놓을 수가 있습니다. 놓을 수 있는 부분은 다음에 제가 제시를 하겠고 또 이미 나와 있더라도 밝힐 수 없는 상황 때문에 여러분한테 공개적으로 밝히지 못하지만 그러한 좋은 상황이 있다는 걸 미리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연옥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여러분들한테 대답되고 알려진 겁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순천호 그 다음에 부여 우리 옥천시
일상적으로는 면허의 정수에 대해서. 그런데 제가 작년 7월 3일 날 KBS 수도 미스테리 과연 신비의 영향인가 이거에 제가 뇌경색 환자를 치료한 장면이 나왔었는데 그 화면이 나오는가 이게 바로 그 옥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옥제품들이 시중을 한번 겨울이 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연구하는 부분은 옥에 대한 정확한 상황을 일단 명식을 하고 그 옥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면 바로 김호명이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옥이 이 옥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다른 제품들이 시중을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정확한 정보에 접할 수 있는 사항들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그게 이 사람이 이야기를 하니까 이 옥이 맞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옥을 또 사용하고 때로는 써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다수의 분들은 옥을 보기. 그런데 제가 만든 그 자료 중에서 옥은 모름지기 마그네슘이 영독소의 핵심으로 마그네슘이 40% 이상은 돼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그 자료들이 제가 만든 자료 중에 많습니다. 요즘 최근에 시중에 나오는 신문에 나오는 모든 자료가 이 옥은 마그네슘이 40% 이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제품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은 옥은 마그네슘이 40% 포함된 옥도 있는 분들은 마그네슘이 10% 정도 포함된 옥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성옥 같은 경우에는 마그네슘보다는 알루미나 성분이 더 많아요. 18% 정도가 알루미나 성분인데 그 옥까지도 아니면 그 옥을 모방한 중국에 수입한 옥까지도 이것이 마그네슘이 43%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아는 사람들은 실수를 볼 수 없는 문제지만 일반 소비자들은 그러한 면에 대해서 상당히 잘 모르고 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그 옥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실상 차이만 많이 납니다. 차이가 어떻게 나는가? 원적외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원적외선. 일반적으로 지금 현재 화학에서 이야기하는 옥에 대해서 얘기하는 원적외선을 얘기하는데 원적외선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몸에도 그렇고 모든 물질은 거의 다 원적외선 방사합니다. 그런데 정확한 원적외선 방사율은 우리 몸에 전부터 원적외선이 많이 나오고 모두도 원적외선이 많이 나오겠어요. 예를 들어서 시멘트. 이게 지금 원적외선 학회에서 이야기가 안 되고 있는 건데 시멘트가 원적외선 방사율이 사실 상당히 높습니다. 높은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시멘트는 왜 나쁘냐? 시멘트 같은 독성을 제거하지 못해서 그 독성 제거하는 방법이 아직까지 밝히지 않았나 하면 그건 아닙니다. 밝혀졌는데 그걸 독성을 없애기 위해서 섞어야 되는 물질이 시멘트 가격보다 더 비싸니까 현대적이라 그런데 그런 시멘트에 섞을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옥이 한 몇 개를 갈 수 있고 또 여러분들 알고 있는 맥반석도 이 부분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거는 이제 오늘 아침에 제가 여러분한테 전해드려야 될 이야기 중에 이제 도입에 불과합니다. 옥은 여러 가지 옥이 있습니다. 다 옥이라고 이름 붙은 거는 옛날에는 다이아몬드까지도 사실은 옥이라고 했습니다. 다이아몬드, 루비, 사파이어가 동양적인 의미에서 전체적으로 옥의 카테고리에 옥의 범주에 다 포함이 됩니다. 그렇지만 제가 말하는 이 협의의 옥, 오늘 말씀드려야 되는 이 옥신요법에 관한 이 옥은 상당히 다른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수입되는 옥이 나쁘다는 것도 아니고 또 그게 그만큼 효과가 있다는 것도 아니고 다만 어느 정도 효과가 있지만 그것이 사람을 기사회생시키는 만큼 탁월한 효과는 있지 않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여러분이 지금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을 염두에 두신다면 그렇다면 어떤 옥이 우리의 건강을 책임질 것이냐 하는 데 대해서는 확실히 있어야 합니다. 오늘 옥침요법의 주제는 사실은 옥침요법입니다만 옥침보다는 우리 자신의 마음 열기부터 내셔야 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도 다 그렇습니다만 오늘 이 강의는 옥침에 대한
이 불가에서 일체 유심조라는 그런 게 있습니다. 모든 세상은 다 마음이 되어서 자주의 구제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아주 중요하고 사실적이고 거의 좌우명같이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 게 그게 또 대부분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그 사례를 제가 한 가지 드리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제가 자주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아마 들으신 분들 중에 아마 매우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전에 미국에서 냉동차에서 작업을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공부가 있었는데 보통 냉동차 안에는 마이너스 16도에서 30도까지 내려가는 그렇게 됩니다. 근데 금요일 저녁에 작업을 하고 퇴근을 하면서 오늘 일정 좀 정들. 우리가 많이 하는 거지. 옛날에 경쟁들한테 사인당이 머리를 들어가지고 새로 만든 방안에 들어가지고 그런 놈들이 불을 떼가지고 구워주기라고 했는데 오늘 또 열어보니까 보드름이 뻗어 있다는 그런 이야기 있지만 그건 사실 맞는 얘기입니다. 또 그 다음 이야기가 미국의 프린스턴 대학에서 쇠 무스를 갖고 실험한 게 있습니다. 이것도 중요한 실험이기 때문에 자주 배웁니다. 쇠 무스를 판에다 못을 1cm 간격을 우선 박아놓고 그 위에서 쇠 무스를 그렇게 실험을 합니다.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쇠 무스를 이렇게 물선을 그리면서 떨어져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실험하면 그렇게 떨어집니다. 그런데 그 앞에 어떤 사람이 앉아서 신민주라는 학생이 있습니다. 지금 아마 대학생이 됐을 겁니다. 작년에 고등학생이거든요. 신민주 아버지하고 저하고 잘 알고 술도 하고 그런 사람입니다. 신민주라는 학생이 이 손으로 책을 읽습니다. 오늘도 되게 아무 이슈가 되지 않지만 책을 덮어놓고 책 위에 손을 딱 얹으면 1페이지부터 책을 딱 읽어냅니다. 눈은 가리고 손으로만 책을 읽습니다. 이 광경은 TV에서 몇 번 방영되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 잘 이해를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통영 눈은 여기 붙어 있으니까 눈이고 이 눈으로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귀는 여기 있으니까 이거 귀고 귀로는 들어요. 이게 우리가 그렇지만 우리 인체의 기능은 그렇게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면 병원에서도 여러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내과가 있고 외과가 있고 위로가 있고 여러 분야가 있는데 그 분야에서 상당히 본본이 쓰는 그런 분이지만 우리 귀는 들을 수 있는 기능만 있는 게 아니고 볼 수 있는 기능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 엉덩이가 힙부에 있습니다. 이 힙부로 가지고 그냥 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힙부에도 볼 수 있는 기능가 있습니다. 어떻게 훈련을 시키느냐 이 차이가 있었다는 거죠. 우리 몸 전체가 살아있는 인간이다. 우리 세포 하나하나 전체가 하나의 몸체를 갖고 있는 것이다. 하나의 생명체를 갖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발전된 것입니다. 제가 소개한 것은 우리 이 세포 하나하나 갖고 있는 생명성을 우리가 인정을 해줘야만이 마음을 부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 병이 왔다. 그러면 이 병이 왜 왔는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본인은 생략돼 있습니다. 모든 본인은 생략돼 있습니다. 병이 오기는 본인은 생략돼 있고 너 병이 있다면 본인은 생략돼 있습니다. 인정을 해줘야 돼요. 병이 있다는 걸 인정을 해줘야 되고 이미 내 몸에 들어왔으면 어제 제가 전체를 봤습니다. 이미 병이 내 몸에 들어왔으면 그 병이 몸에 들어오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파악해야 왜 병이 내 몸에 들어오는가. 그런데 심지어 자기 몸, 마음도 보지를 못하면서 이게 병이 들어온 그 병의 이유를 알게 됩니다. 이건 일단 회의를 시작합니다.
스트레스 받는 사람이 아무도 안 먹고 아무도 안 했는데 스트레스를 안 받았는데 배탈이 난다 그러면 뭐가 좀 잘못됐겠죠. 원칙으로 잘못된 거예요. 배탈이 나는 데는 반드시 원인이 있어요. 사마진 죽을 거거든요.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요새는 스트레스가 있어서 스트레스가 있어서 들어오면 잘 안 빠져나가니까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위산 분비가 많이 돼요. 위가 빠고 갑자기 위가 아프거든요. 그런 원인들이 있어요. 이 원인을 스트레스를 받았으면 스트레스를 없애버려야지 그 병이 나죠. 근데 스트레스가 계속 있는데도 약을 계속 먹어보죠. 그러면 일단 순간적으로 자율성이 이렇게 해가지고 스트레스가 왔는데 내가 이제 괴롭히니까 그 다음 것을 좀 줄여서 시작하면 된다. 순간적으로 기절을 줄 때, 그 병이 죽지 않고. 그래서 약을 먹어요. 지금 여기 또 제약에 설명해주신 분이 있으신 거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일반론적인 이야기니까, 제가 갖고 있는 어떤 철학이니까 이해를 해주세요. 약을 먹으면 스트레스가 있는데 스트레스를 완화해주기 위해서 약을 먹으면 그 상태는 완화가 안 돼서 됩니다. 근데 위가 딱 맞으면 누가 책임져요? 책임을 못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경우는 마찬가지 개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개념을 간단하게 풀이자는 PU의 개념을 간단하게 풀이자는 것이 제가 하고 있고 이 식의 앞에서 말씀드린 오늘의 주제가 되는 시간입니다. 마음 열기에 대한 신뢰가 도움이 됐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제 유심적 말씀. 모든 원인은 자기로부터 시작합니다. 모든 결과도 자기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제가 칭을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저한테 오시는 분들에게 말씀드리는데 마음을 그렇고 지난 마음에서부터 시작해요. 어떻게 상황이 조성이 돼야 그 병을 볼 수 있는 마음을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자기 몸에 들어오는 병에 대해서 일단 인정을 해줘야 돼요. 왜 들어오게 됐는지 그 사정을 설명해줘야 돼요. 그리고 그 사정을 제거해야 돼요. 그 제거한 방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침을 받는 기본 재료로 쓰는 소재가 옥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옥이 레베타이어 5가지 정도 제가 하고 있는 이 신호를 비롯해가지고 순서로 우유, 그다음에 강원도 고성에서 지금 하고 있고 경북 동화에서 하고 있습니다. 레벨을 하나씩 전에는 밀양에서 나왔었고 가장에서 나왔습니다. 지금은 밀양에서는 요즘 나왔던 게 조금 더 별로 안 나오고 있습니다. 서진교 씨가 하고 있는 일은 별로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옥이라는 소재가 갖고 있는 특성을 결국 영어로 보호하고 영어는 중국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알려져 있으니까 그런 상태로 인정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영어가 지금 현재 국내의 공개하는 대부분 학성석에서 넣은 옥이 있고 사문석에서 넣은 옥이 있습니다. 시중에 유통되는 옥의 60%에서 70%는 사문석에서 넣은 옥입니다. 제가 하고 있는 옥은 사문석에서 넣은 옥이고 풍선옥은 학성석에서 넣은 옥입니다. 최근 자료에 풍선옥을 갖고 찜질방을 만들었을 때 본진이 나와가지고 좀 위험성이 있다는 그 기사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건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찜질방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정의 중에서 제가 보고 있는 시점은 이런 시점입니다. 옥이 과연 사람들한테 어떠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인가? 도움이 어떻게 작용을 할 것인가? 이 옥이 무용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하고 있는 건 일단 13년째 제가 하고 있습니다만 별도로 후유증이 있을까, 부작용이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한 터치 했습니다. 옥이
제대로 된 법은 여러분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화 마그네슘 43% 정도 포함되고 그게 염록소를 구성하고 있는 핵의 근본이 됩니다. 에너지를 만들어주는 근본이 됩니다. 그것이 아마 이 오기 인체에 미치는 그 영향의 가장 강력한 부분입니다. 실제 이 오브를 사용을 하게 되면 내 파의 작용, 내의 파장, 일반적으로 파장이 손에 올라가서 고생하시는 파장이 높아지고 있죠. 집에서 부부싸움 사들하고 파장이 높아지고 있죠. 아들하고 싸움하고 파장이 높아지고 있죠. 원래는 그래서 이렇게 물을 쳐요. 나를 좀 봐. 이게 살아가다 보면 그 옛날 사람이 생각이 있고 아들하고 빨라 쳐고 하니까 수익이가 보니까 지금 지금 하게 됩니다. 이런 한번 파장들을 원래 건강했던 거 사람 말을 안 나오는 거 생각이 괜찮아요. 몸을 힘이 뇌파가 많아지게 되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질병들, 모대가 이런 것은 사실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뇌에 대해서 우리는 뭐가 브레인이 있습니다. 뇌에 대해서 다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활용하고 있는 이 활용도가 현재 5% 정도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95%는 그냥 고개 고정가 있다가 우리가 명을 바꾸면 이거는 하게 되는 거죠. 아인슈타인 같은 경우에는 뇌의 활용도가 6% 정도 됩니다. 우리는 5% 정도 됩니다. 나머지 95%를 어떻게 쓰느냐가 어떻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방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5%밖에 못 쓰면서 우리가 내 나중에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그런 이야기는 거의 마찬가지 수준에서 누가 조금 더 먼저 깨달았느냐 아니면 우리는 공청이 갖고 있는 그런 능력을 누가 조금 더 개발했느냐 이런 차이가 있고 거의 다 누가 건드렸나 보지. 손만 건드려도 그러면 센터를 일로 옮길까? 거기서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한테 보이지도 않고 쉽게 느껴지지도 않는 기라는 그런 측면. 이게 이제 서양에서 카이네틱 에너지라고 하든지 서들 에너지라고 해가지고 제3의 에너지 혹은 신비의 에너지 아직 밝혀지지 않은 에너지 이렇게 그런 기가 있습니다. 그 기가 우리의 인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 인체에는 지금 그 초장파 같은 경우는 안 쓰는 게 좋은 게 당장병을 치료하는 그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초장파를 오래 몸에 쏘이게 되면 그 파장이 상당히 그 과격한 파장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만 그 다음에 조금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확률이 많습니다. 또 요즘 병원에 초장파를 오래 사용해가지고 몸에 이상이 있다고 초장파상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갖고 있는 본연의 그 건강을 살리기 위해서는 보다 참 미리 좀 따라와 주시고 서서히 혈액순환이 잘 된다고 해가 그게 오래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품에도 초장파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걸 사용하실 때는 너무 오랜 시간 초장파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참고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적외선이라는 것은 유리를 통과하지 못합니다. 유리를 덮으면 원적외선은 유리의 흡수가 되고 그 원적외선의 파장이 6에서 15 내지 22 마이크론 되는 그 파장이 가진 특성이 유리가 흡수를 할 수 있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에서 이야기한 우리가 목에서 이야기한 이 기는 유리, 콘크리트 이거 다 포괄합니다. 나중에 다시 제가 시연을 해보겠습니다만 한 30m 정도 되는 공간까지는 이 기가 이동하는 걸로 지금 저희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느끼느냐? 이건 좀 전문적인 그런 상황이 됩니다만 손바닥을 태워가지고 기가 방사가 되는 걸 느낍니다. 그리고 이
옥에서 나오는 파장은 직선 파장이 아닙니다. 이 가선형 파장 이렇게 그러니까 파장이 모아졌다가 터졌다가 다시 모아지는 그런 과정을 계속해서 있습니다. 이 손바닥 하나 묶일 수 있는 한 30m까지 하니까 그동안에 레이저 파장처럼 이렇게 직접 방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또 생활 때 쓰는 방법 중에 그 손바닥을 끄는 그런 방법인데 그 방법은 한번 맞을 때 침을 2만 개를 맞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손이 갖고 있는 이 기능이 이렇게 할 때는 약손이 되지만 이렇게 칠 때는 붓기가 됩니다. 이 손에서 반지를 뺄 때 이 반지가 튕겨 나가는 속도는 총알 속도와 똑같습니다. 다이아 바늘을 벗어나 잘못하게 되면 다이아가 산산조각입니다. 그 정도로 우리 몸이 갖고 있는 인체의 신비성이 있습니다. 우리 몸이 7겹입니다. 참고로 이 피부가 백가죽 같은 경우는 7겹인데 이렇게 구멍이 뚫리면 여기서 나오는 안에 있는 내용물 이렇게 빠져나오는데 6개 정도 그래서 다시 집어넣기 힘든 수술할 때 가장 힘든 부분이 개업을 할 때는 안에서 내용물이 빠져나가서 집어넣기 힘이 들기 때문에 내가 제가 다 풀어야 이게 다 풀어야 그렇다 이 7겹이라는 것도 좀 재미난 사실입니다. 모장국도 지구에 축소한 이런 내용입니다. 맞아 들어가는 생각이 없죠. 사실 그 중요한 얘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이제 해왔던 이야기는 서론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런 우리 인체가 갖고 있는 특이한 기능에 대해서 우리 이제 일을 하시고 지금부터 억침력의 대강에 대해서 억침은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제가 개발한 그러니까 이 옥침 넣고도 제가 강의를 하는 것은 가능하고 앞으로 내년 1월부터는 정신체계원이라는 단체에서 이 옥침 넣고의 정규 코스가 만들어집니다. 제가 혼자서 여러분들을 다 해드리고 싶습니다만 저도 손가락이 10개고 한 개도 반짝 좀 짧고 그러니까 몸도 못하고 여러 사람들이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옥침 연구사를 양성하는 물론 지금 일본하고 미국 쪽에도 옥침 연구사를 만들어지고 연구사를 양성하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옥침이 갖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특징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여기 전시도하고 여러분들이 자리를 마련합니다. 가장 중요한 게 편리성입니다. 옥침이 갖고 있는 편리성 그리고 보편 반항성 또 한 가지 편성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이 효과가 너무나 탁월하다. 그리고 부작용이 없다는 것. 제가 지금까지 이 시술을 한 분이 한 6,00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하루 사이에 가장 많이 했던 경우는 37분입니다. 6,000명 정도 되는 분들 중에서 심한 부작용이 있어가지고 물론 이 경우에 명현 반응하고 부작용은 틀린 게 심한 부작용이 있어가지고 그 부작용을 보선 경우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제품이 좋아서 그런지 아니면 저를 기억해봐서 그런지 제품을 바꿈한 사람도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최근 몇 가지 사례를 들어가지고 이 침이 갖고 있는 특성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에서 뇌경색 환자, 그러니까 중풍을 앓은 분이 약 20년 정도 잘 걷지를 못하고 겨우 두 사람이 양쪽에서 부축을 해가지고 저한테 처음 왔습니다. 일본에서. 그분이 연세가 78세예요. 젊었을 때 고생을 너무 많이 한 사람입니다. 우리 그 연세대 젊은 거의 다 표현하잖아. 그런데 그 할머니가
소원이 걸어다니는 겁니다. 소원이 걸어다니고 더 나아가서는 해외로 혼자서 여행을 해봤으면 좋겠다. 젊었을 때 고생을 매우 많이 한 덕분에 지금은 인정을 받고 있고 괜찮게 살아가시는 분입니다. 일본에서 민당을 처음 만드셨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강하고 끈기 있고 그런 분인데 저도 쓰러지셔가지고 20년 정도를 거의 걷지를 못하고 양주에서 구축을 했을 때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분이 저한테 침을 3번을 맞았습니다. 3일 동안 제가 있는 장소에 와가지고 같이 숙식을 하고 이제 사우나를 하면서 침을 3번을 맞고 3번째 걷지 못하던 사람이 옆에 일어서서 춤을 췄습니다.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여기 그 당사자 어떤 분도 나와 있습니다만 7년 동안 각종 암으로 고생하는 기자분이었어요. 그분을 내가 7월 6일경을 알고 있는데 고대 안암병 응급실에서 만난 옛날에 저를 취재해 갔던 기자입니다. 근데 이제 각종 병 치료를 다 했는데 거의 효과가 없어가지고 움직이지를 못할 정도의 지경이 오라 했는데 옥신요법을 시행을 했습니다. 처음 제가 손을 딱 잡았을 때는 이 사람 참 굉장히 힘든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침을 넣고 돌아서서 쇠를 피우고 들어가니까 손에 공기가 들어갔어요. 그러다가 이제는 살살 깨달으니까 제가 그렇게 됐고 거의 3개월 정도 하니까 7월 7일부터 8월 7월 9월 10월 7일 정도 하니까 상태가 거의 90% 정도 보이는 되었거든요. 아마 그 기간은 여러분들도 많은 분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신을 하고 있는데 원래는 11월 달 안으로 완벽하게 나을 거로 말씀드렸어요. 조금 시차가 좀 끝나갔어요. 어제는 좀 나쁘다고 그랬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인이 있었는데 제가 이게 쇼를 나와가지고 다리를 끼웠으니까 거기에 대한 불안감이 작용했는데 어제 다행히 오빠가 옥신 연법으로 다시 되돌으시니까 상태가 좋아졌고요. 그 경우 그 다음에 비슷한 케이스들입니다. 그런 케이스들. 여러분들이 생성하고 있는 모든 병들은 제가 작년 7월 3일날 TV에서도 공중파 TV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하고 있는 병은 제가 생각할 때는 없습니다. 난치는 있습니다. 난치. 그러니까 치료하기가 매우 어려운 병은 있는데 불치는 없다. 치료하지 못하는 병은 없다고. 다만 그 선행 조건이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마음을 먼저 열어야 된다. 마음을 먼저 열어야 된다. 자기가 치료받을 준비가 돼야 된다. 치료받을 준비가 되지 않고는 어떠한 방법을 쓰더라도 치료가 되지 않습니다. 세 가지 아까 제가 여러분들 그런 이야기들이 거기에 대한 반증이 됩니다. 내가 얻어 죽겠다 그러면 한 여름에도 얻어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아주 오묘한 취미입니다. 내가 대통령이 되겠다 그러면 대통령이 될 수 있습니다. 준비된 대통령 보셨잖아요. 대통령이 되겠다 하니까 실수도 하고 대통령이 되는 거 아닙니까? 될 수도 있습니다. 대통령도 하나의 직업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다만 대통령이 되면 갖고 있어야 될 직업 윤리가 더 투철해져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내년에 그 식용독사가 양성이 된다고 하더라도 제가 가장 부정 있게 보는 부분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작은 재기가 아니고 이 사람이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느냐, 남을 자기처럼 생각할 수 있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그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나중에 이런 식으로 테스트도 한번 해볼 계획입니다. 자기가 물똥을 3개가 먹을 수 있어요. 잘 못 먹죠. 아프지 않은 건 잘 못 먹죠. 그런데 그런 간단한 진리를 우리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입에서 들어가는 음식이 자기
밑에 입으로 놓는다. 다 자기 몸이에요. 마찬가지로 자기 옆에 있는 사람 문득불안하죠. 그래서 환자입니다. 그 사람 손으로 만질 수 있습니까? 마음이 준비가 안 되고 절대 만지지 못합니다. 올 보면 어떻게 되느냐. 그런데 올 보면 어떻게 되느냐라고 생각하는 사람한테만 보이지 아무런 질병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한테 그 병은 얼마까지 나겠습니다. 왜냐? 병이 들어가도 앉아있을 자리가 없어요.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의사들 예를 들어서 암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은 주로 암으로 암이 갖고 있는 기운이 일반 병이 갖고 있는 기운보다 아주 셉니다. 아주 질기고 강하고 사람들한테 틈만 보이면 무섭거든요. 그런데 암을 많이 생각하고 감염돼서 접촉하는 경우에는 힘을 더 높아요. 세상에 하고 해야 될 일을 하고 가는데 왜 그런 일을 걱정하고 있습니까? 보통 저는 이렇게 봅니다. 물론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분도 많이 계시겠지만 우리가 살아가야 될 운명은 만들어져 있습니다. 제가 보는 우리 인간에게 우리 고향 북에서 유학을 왔다는 개념을 저는 보통 일반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이 지구에 인간의 몸으로 유학을 왔다. 그럼 유학을 왔으면 공부를 해야 될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뭐 전공을 무엇으로 왔던 간에 유학을 왔으니까 자기가 할 일을 하고 가야 되는데 고민하다가 걱정하다가 아무것도 못하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매우 안타까운 사람들. 우리는 여기 왔으니까 할 일을 다 하고 가야 되는데 저는 원래 제가 전공이 인문학이기 때문에 나는 영어를 해가지고 뭐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사실 제가 유학 온 이유가 그게 아니고 여기 와가지고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해라. 그 다음에 이런 기술을 개발해내야 하는 게 제가 유학을 온 이유거든요. 그걸 일을 어떻게 하느냐. 저는 제 마음을 봅니다. 약간 이제 이게 어려운 얘기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을 볼 때 아주 낮아질 수가 있습니다. 뭐 지금 단상일이 여기 있어가지고 여기 올라와서 얘기를 하지만 낮아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치고 뛰어가고 날아가고 비행기를 타고 총알을 갖고 가더라도 가야 될 곳에 가는 시간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절대 흡수로 갈 수도 없고 빨리 갈 수도 없고 뭐 낮잠 같은 거에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반드시 흘러가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 시간에 맞춰가지고 오늘을 가장 최선의 생각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것이 제가 갖고 있는 인간에 대한 자세입니다.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 몸에서 먹는 것 또 못 먹는 사람이 남의 몸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필요가 있느냐. 그리고 의사나 약사나 이런 치료하는 사람들이 자기 몸도 감당을 못하면서 남의 몸을 치료하면 되겠느냐. 그게 이제 제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인식이 하나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침을 여러분들이 기획을 할 때도 이와 같은 내 팔을 낮추는 작업을 먼저 하고 침을 받잖아요. 최근에 이제 제가 광산에서 전혀 노동을 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분들 몇 분을 모시고 바쁘다는 핑계로 작업을 좀 하게 됐습니다. 이 작업을 사실은 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남자도 하기 어려운 일로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그분들한테 매우 고맙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제가 한 방법이 맞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금 서울에는 환자가 매우 많습니다. 약 거의 600만입니다. 제가 볼 때는 한 599만 정도는 환자인 것 같아요. 왜 환자냐? 자기가 갈 길을 찾지 못하고 늘 불평불만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갈 길을 찾지 못하고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공기가 맑은 데서 생활하고 싶으면 불쩍 나가서 공기 맑은 맛을 보고
그 다음에 돌아와서 열심히 일하고 운동도 좀 하고 그래야 되는데 네? 걱정이 그렇게 많았으면 전부 다 해야 되는 게 전부 다 한박하는 걸 저는 일들이거든요. 애가 그렇죠. 남편이 그렇죠. 마누라가 그렇죠. 하다 보니까 걱정을 하고 시작해서 걱정을 하려고 바꾸거든요. 아침에 일어나면 하늘이 깜깜해요. 아침에 일어나면 맑은 태양이 보이고 밝은데 그러니까 일찍 일어나가지고 맑은 태양을 보고 움직여야 우리 몸이 그 에너지를 맞춰주는데 새벽까지 TV 보고 술 마시고 있고 아침에 일찍 못 일어나요. 한 오후 1시쯤 됐습니다 가지고 그때부터 활동을 시작합니다. 사이클이 바뀌었어요. 자연은 사이클을 맞춰줘야 몸에도 에너지를 줍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옛날에 아니고 그 요즘 그렇습니다. 절에서 하는 해 떨어지면 자고 새벽에 나서 그 한 생활이 에너지를 잘 맞춰주는 방식이 없습니다. 자, 옥침이 갖고 있는데 이런 개발적인 상황에서 제가 하는 방법은 손가락 5개, 척추, 이 허리까지 포함합니다. 이거를 기본적으로 푸는 걸로 그 방법을 시작합니다. 한 20강의를 더 하고 두 사람을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체가 갖고 있는 기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세포는 우리 몸 전체가 갖고 있는 기능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옥침은 지금까지 내려온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소지침도 있고, 또 정침도 있고, 화타침도 여러 가지 침이 있는데, 그 모든 침이 갖고 있는 기능들을 갖다가 저는 무시를 합니다. 왜냐? 우리 몸이 갖고 있는 기능이 그런 모든 침에 대한 학술보다는 훨씬 더 우선하기 때문에, 몸이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몸은 그 어떠한 학술 서적보다도 더 정확한 상태를 이미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 침을 딱 잡고 침은 만들기는 제가 좀 신경을 써서 만들었어요. 여기 이제 제가 이 침을 만들어가지고 일단 시중에 배포를 하고 나니까 여기 모방장이 딱 나왔어요. 모방을 못하게 제가 좀 시간 낭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육각이거든요. 또 뒤에 있는 육각입니다. 여기에 기에서 히라가 문양이 돼가지고 동시에 기를 넣고 뺄 수 있는 그런 문양입니다. 눈이 갖고 있는 구조이 구조입니다. 그 다음 우리가 말하는 육각성 구조가 이 구조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순환을 잘 시켜줄 수 있는 구조, 사이클링이 가능한 구조가 이 육각성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노트를 딱 채우고 나니까 팔각이 나왔어요. 저는 이거 25만원 받습니다. 상당히 비싼 가격입니다만, 다이아 하나에 30만원, 진짜. 아니, 다이아 비싸고, 신호기랑 이런 거 비싸고, 거기에 맞는 또 참 구애를 해놨어요. 그래서 모방자가, 이거 뭐 파트를 수는 없습니다. 그것도 이거 좀 평을 했었습니다. 그게 혹시 또 그런 경우가 있으면 또 사서 보시고, 다만 제가 하는 건 수박입니다. 수박이고, 이걸 예를 들어서 관절이 아프다. 관절이 아프면 아까 제가 원인을 찾아보고 그랬잖아요. 관절이 왜 아픈지 원인을 찾는 게 제가 좋습니다. 지금까지 미연세가 많이 되신 분들이 그 원인 찾아보면 또 지치잖아요. 그 원인을 찾지 말고 일단 그냥 관절 부위에다가 흔히 그 설계고라고 얘기해요. 무릎 위에 뚜껑이 하나 있죠. 이 뚜껑 위에 그냥 슬슬 찔러주면 되죠. 너무 심하게 찌르면 피가 나오고 피가 안 나올 정도의 구조를 갖고 찔러주면 되죠. 그러니까 좀 아파야 됩니다. 우리 그 공동철이라고 아프면서 낫는다라고 책을 쓰는 분이 있어요. 아파야 조금 아플 정도로 이렇게 찔러주면 안 된다고. 두통이 오는 경우는 실로 원인이 많습니다. 배가 아파도 두통을 수가 있고, 막 생각을 많이 해도 두통을 수가 있고, 어깨 밖에도 두통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이 방법을 유효합니다. 원래 그 원인을 찾아서 원인을 제공해줘야 되는데, 이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디가 아파서 소리치면 보면
요 엄지손가락 중에서도 연소점이라고 있어요.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중요한 절차입니다. 그리고 검지 일치입니다. 검지 손톱 밑에 하얀 선 이런 데서부터 중간 마디까지는 인체의 전체적인 기능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아주 자세한 좀 하기 힘들겠네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다시 하기로 하고. 좌우장 그런 기능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데 그런 기능까지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냥 통증 부위에 찔러주라. 그리고 특히 머리가 안 좋은 경우에는 머리가 아픈 경우에는 그냥 백해. 그 다음에 머리가 빠진 경우에 대머리. 지금 우리 문영 씨가 그런 실험을 하고 있는데 대머리에다가 한쪽만 침을 놔주고 있어요. 한쪽만 이제 하얀 털이 나기 시작한단 말입니다. 남도 이쪽 놔주면 되죠. 이제 실험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원형 탈모점 이미 성공을 했어요. 침으로 찔러주니까 머리가 났습니다. 그런 아주 기막힌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방법들이 간단한 방법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간단한 방법. 그냥 통증 부위에 찔러주면 됩니다. 여기 위가 아프면 위 위에 살살 찔러주고 다만 배꼽은 찔러주면 안 됩니다. 배꼽은 지금 우리 몸에서 외기, 압박하고 통화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은 흡집을 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 옛날에 그 부모님들, 노인들이 그런 얘기 하는 얘기죠. 배꼽에 때를 뜯어내면 반드시 배탈을 하게 되겠어요. 배탈이 납니다. 그래서 그런 배탈 원인을 갖다가 배꼽에다 두지 않고 약으로 나머지냐고 아주 복잡한 이야기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방법 아주 간단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병은 우리가 갖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갖고 있는 겁니다. 일단 우리 몸에 있는 병한테 그동안 기회를 줬으면 이제 우리 몸한테도 기회를 줘야 되기 때문에 병하고 이야기 돼가지고 그 병을 몰아낼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건 이제 면역성이 해주고 면역성이 만들어야 되는데 그 면역성을 만드는 방법은 뇌파를 할 수 있고 뇌파를 만드는 근본적인 방법은 옥심으로 할 수 있다. 제공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참고로 이 손가락이 갖고 있는 기능들, 모든 기능들을 간단한 기능들로 말씀드릴게요. 이 엄지손가락은 간을 관장하고 있는 그 세포들이 가장 많이 있습니다. 이 손가락은 심장을 관장하고 이지입니다. 이지는 심장을 관장하고 있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만져보면은 이 손이 어린 것처럼 경우가 있고 맥도 이 손에서 느낄 수 있는 맥이 보통 6가지, 7가지 나옵니다. 그건 또 정상적인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니까 그냥 감각적으로 느끼거나 집에 있는 식구나 자기 파트너를 만져볼 때 손가락 중에서 한 손가락이 유달리 차가운 경우에는 그쪽 기능이 이상이 있다는 거고 거기서 보면 파장이 틀린다는 거예요. 병의 파장이 나오거든요. 그 파장을 이제 보는 방법을 다시 배워야 돼요. 여기는 주로 삼지입니다. 세 번째 손가락은 스트레스에 관련된 부분이 많아요. 위, 장, 스트레스. 뇌 파장을 가장 잘 전달해주는 요 손가락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또 틀린 점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이번에도 보니까 체질을 나오는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사상 체질은 많은 사람이 망가진 체질을 가지고 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똑같은 체질을 갖고 있는 사람이 똑같은 음식을 먹어가지고 똑같이 몸이 이롭다.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네 번째 손가락이 기관지. 요 다섯 번째 손가락. 요 크기는 적은데 우리 몸에서는 너무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합니다.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자궁, 방광, 그다음에 허리를 잡으려면 헬멧 이런 쪽이 나타나고 특히 이 쪽이 안 좋을 때도 이쪽에서 반응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게 기본적인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우리 몸을 흐르고 있는 기운의 성질을 볼 때, 기의 성질을 볼 때는 백혈의 기능으로 앞쪽은
마이너스이 되는 거죠. 손바닥에 마이너스의 기운이 남아있고, 그다음에 손등, 목을 뒤쪽 등, 이쪽 플러스의 기운이 들어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양의 기운입니다. 양의 기운을 시행을 할 때 보다 다른 효과가 나타나는 병이 있고, 소문의 기운을 쓸 때 보다 다른 효과가 나타나는 그런 병이 있습니다. 어, 15분 내에 경연을 끝내달라고 하니까 경연을 끝내고 보니까 거의 우리 식구분들이 많이 졌으니까 저쪽에 시연실에 가가지고 지령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그 다음에 이제 이 옥을 갖고 사용할 때 주의를 해야 될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체적으로 말씀드릴 기회가 없었는데 다시 강조합니다만 일단 마음을 먼저 읽고 마음을 씻고 그 다음에 이거 말씀드리기 전에 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을 보고 제가 계략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물론 모든 병에는 원인이 있습니다만 일단 시작되는 원인은 목을 여러분 손을 올려서 자기 목을 한번 만져보십시오. 목 뒤 옆에 부분신경 있으면 부분이 만져보셔야 됩니다. 여기에 목 줄기가 뇌에서 내려온 점이 두 가닥이 있습니다. 왼쪽이 딱딱하면 혈압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른쪽이 딱딱하면 혈압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도 거의 보시대요. 그리고 이게 딱딱하면은 일단 건강한 병이 어느 정도 들어오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십니다. 목은 부드러워요. 목은 손목, 발목. 이 손목 이렇게 해가지고 안 들어간 분들이 있죠. 우리 실장님은 잘 들어갈 거예요. 이게 안 들어가면은 이게 안 들어가면 몸에 살이 찌기 시작합니다. 어디부터 살이 찌느냐? 아랫배부터 살이 찌기 시작합니다. 이 손목이 열려는 한 사람이 배에 살찐 사람이 손가락으로 된 사람 그런 식으로 해드릴게요. 가능해요? 이 손목이 잘 꽂는 데가 들어가요. 없잖아. 손목이 잘 들어가면 마찬가지로 발목도 잘 들어가요. 기본적인 운동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저한테 제가 하도 시키는 운동이 있어요. 돌리는 거. 아침에 일어나서 목을 이렇게 돌리는데 이게 안 들어간다. 그러면 빨리 목을 돌려야 돼요. 목이 안 들어가면 살이 찌기 시작합니다. 또 목에 너무 힘을 주는 사람들 있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은 목에 힘을 주면서 폼을 잡기 시작하면서 건강하게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무조건 목은 자주 숙여야 되고 가벼워야 되고 혹시 자기가 너무 높은 사람이라서 목을 숙이기 싫다면 옆으로 돌려야 돼요. 자, 우선 이 목이 잘 돌아가야 건강은 유지할 수 있다. 일단 목이 막히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환자다. 우리 몸의 병은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90%는 목에서 시작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중요한 이야기. 첫째 중요한 이야기는 목에서부터 병의 90%가 시작한다. 두 번째 중요한 이야기는 물입니다. 물은 물. 치료를 하기 가장 힘든 사람입니다. 비슷하고 물하고 아주 마르고 물하고 하는 사람은 치료에 가장 힘든 사람입니다. 성격이 아주 강한 사람입니다. 가장 치료하기 쉬운 사람, 살 막히고 물 잘 마시고 마음이 편한 사람, 그 사람 바로 성격에서 그럴 수 있어요. 친구. 모든 체질은 그 사람이 살아온 과정을 이야기해요. 그 사람을 보면은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오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건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간단한 얘기입니다. 그 사람이 살아간 모든 역사가 우리 몸에는 다 들어가 있어요. 그
그게 뭐 성공으로 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살아간 모든 운명, 앞으로 살아갈 것까지 사실 그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그걸 알아내려면 아주 많은 시간을 저하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이 강의를 끝까지 들으시는 분들은 이미 뭐 운명이 바뀌신 분들은 예외를 하고 처음 이 강의를 듣는 분들은 오늘부터 운명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건 제가 제일 처음에 했던 말씀을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운명은 만들어진 경우에는 자기 책임이 없습니다. 이미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다 자기 책임입니다. 자기 얼굴, 여러분들 얼굴을 그걸 안 보면 됩니다. 자기 얼굴을 자기 가슴에 그려보십시오. 자기 얼굴이 없는 얼굴이죠. 아니면 긴장하는 얼굴병 불만의 자연입니다. 자기 얼굴이 자기 가슴에 떠오르기 시작하면 이미 많은 상황이 됐습니다. 자기 가슴에 떠오르는 얼굴이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기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얼굴로 여러분의 얼굴을 바꾸고 그 다음에 물을 많이 마십니다. 기본적으로 움직여주십시오. 특히 나이가 40대, 50대가 되시는 분들은 아침도 운동에서 오늘도 굉장히 쉬워요. 점심도 3시에 많이 걷고 지금 서울에서 생활한다는 게 사실은 거의 지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는 모습이. 사실 이 전시회장, 이 강남회장도 거의 지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이게 소음이죠. 제가 오늘 살살 무슨 나서 사는 얘기가 이게 소음입니다. 소음. 어제 제가 들어보니까 그냥 탓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이렇게 좋은 옥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의 기운을 계속 지켜야 되릴 테니까 그런 소음을 좀 이겨내시고 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기본적인 방법 그리고 가장 간편한 방법으로 자기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옥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응용할 수 있는 분야 의식주의에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 그 다음에 뭐 정질방에 응용할 수 있는 방법들 그런 방법들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거는 우리 같은 식구들이 많고 하니까 차차로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 제가 모임까지 괜히 전시를 하니까 또 관심 있는 분들은 다시 자세하게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여건에 대해서 강의를 수강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마 내년 1월부터 정식적인 코스가 아마 열흘 정도 50시간 정도 저희를 할 텐데 그 시간 정도 정식 코스가 개설되는데 그래서 마음을 갖고 있어 나도 보고 나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면 침을 배울 수 있어요.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서 내가 할 일이 있다고 생각하고 침을 배우고 싶다. 이것도 저도 아직 하지 마세요. 근데 이거는 배워나가면 상당히 아마 좋을 것 같아요. 가족에서는 성리적으로 쓸수는 되니까. 그리고 건강을 유지할 때 가장 신경 써서 건강을 유지해야 될 부분은 가벼운 운동을 하시고 목 사령 쓸때 찌게 하지 말고 그 다음에 물을 많이 마십니다. 물이 안 넘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물을 안 마셔가지고 물을 먹으면 거부감을 느끼는 그런 분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물을 씹어서 마시는 겁니다. 물을 씹으면 몸에서 소화 도수가 저 밑에서 소화 나오니까 소화가 됩니다. 물도 소화가 돼야 됩니다. 우리 물을 그냥 먹으면 말씀대로 그런 것 같아요. 물도 우리 도수하고 반응을 해가지고 소화를 시켜야 빼냅니다. 물 먹어도 배가 가만히 있으니까 물 먹으면 같이 물은 체지만 그 같이 운동을 해주기 때문에 소화가 돼서 내려갑니다. 만약에 운동을 안 하면 이 위가 운동을 안 해주면 물이 딱 차고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안 움직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못 움직여가지고 내려야 되겠죠. 그렇지 않고 물을 먹고 수다에서도 물이 내려가요. 우리 제가 그런 느낌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을 드시고 건강한 생활을 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준비는 사실은 최근에 신문에 보도된 내용들까지 해가지고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고 싶은 이야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중요한 이야기성으로 하다 보니까 다소 놓친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혹시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복잡한 방법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니까 다만 핵심을 놓기 위해서 중요한 과정이 몇십 시간이 필요할 것이고
그런 과정은 앞으로 사후에 다시 이야기를 하라고 했습니다. 아무쪼록 바쁘시고 이 서울에서 기통이 떨어지는 내일까지 오신 것 대단히 고생이 많았습니다. 앞으로 저와 함께 복을 받고 재미있고 아름다운 인생을 만들어가도록 여러분 고맙습니다. 먼 길 와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